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코너는요. 지금 목요일 코너죠.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다시 돌아온 우리 윤희용 대표님, 또 박영식 정치사 에디터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 신년 맞아서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목요일 8시 35분, 40분 이때 하려고 합니다. 두 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대표님. 지난 한 해 너무 많으셨고요. 새해 신년 복된 새해 맞으시길 바라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 많으셨을 텐데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2025년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준비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박영식 에디터. 저는 뭐 다른 것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5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댁내 두루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31일 말일날 이틀간 실시한 내용입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ARS 방식이고요. 응답률이 3.4%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지금 조사가 대선 가상 대결 해봤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또 개혁신당은 이준석, 고정값 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바꿔가면서 질문을 했는데, 자, 먼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특히 첫 번째 질문이 홍준표 국민의힘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민의힘 후보로 넣었을 때 3자 구도로 이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 홍준표 대 이준석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50.9%의 지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24.4%, 이준석 의원이 10.4%, 나머지 기타 다른 후보, 적합한 후보가 없음은 한 자릿수로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어쨌든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할 것으로 50.9입니다. 네, 응답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개혁신당 지지층은 뭐 각각 홍준표와 이준석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지표가 있고,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어서 보면 보수가 홍준표 46%, 이재명 23.1%, 이준석이 13.3%고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이 48.1%, 홍준표 21%, 이준석 12%로 지지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높은 수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 응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연령별, 지역별. 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연령대별로 이제 봤을 때도 우리가 60대, 70대 보수적 성향이 좀 있는 연령대잖아요. 그런데 60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요. 60대도 그래요? 네, 60대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48.7%가 절반에 육박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25.2%. 그러니까 이 60대도 상당히 사실은 뭐 과거처럼 완전히 이제 보수적 성향이 매우 강고하다라고 볼 수 없는 흐름 가운데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뭐 옛날에는 40대가 대선에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20년 전에. 옛날에. 10년 전에는 50대.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60대가 상당히 키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아요. 그다음에 60대 전반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60대 분석들이 아마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70대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좀 앞서긴 하네요.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34.6, 홍준표 시장은 31.1, 이준석 전 대표는 9.9%니까요. 70대에서도 이제 혼전 양상인 것이고, 이것은 이제 지금 보수층들이 아마 약간 뭐 너무나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수층 내의 기류가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약간 디스카운트 된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대구, 경북은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장이기도 근거지죠. 하고요.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도 본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48.7%, 60대랑 동일한 수치가 나왔고, 홍준표 시장은 29.6%, 30% 정도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으니까, 뭐 지역에서도 대구 민심도 상당히 사실은 복잡한 기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도층은 좀 어떻습니까? 민심의 분향계로 또 읽히기도 하는데 지금 결국 영남에서도 이재명이 좀 앞선다고 하면 중도층에도 이재명 대표가 좀 우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중도층에서도 48.1%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 당장 이제 내일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중도 민심이나 무당 민심이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하잖아요. 상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제 이렇게 쏠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뭐 일단 될 사람 밀어주겠다라는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뉴스토마토 조사 말고도 이런 뭐 삼자 구도나 양자 구도 대결 조사를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좀 높게 쏠려 있는 현상은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점까지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 이번 조사에서도 될 사람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중도 민심에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좀 떠나서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 또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적합도 측면에서 봤을 때 호불호를 떠나서 누가 대통령직에 걸맞는가라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될 가능성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 국면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도권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중도 민심이라는 게 일단 명태균 게이트가 일단 좀 그러네요. 그것도 있네요. 걸려 있고요. 그건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중도 민심을 봤을 때 12.4%, 홍준표는 21%. 그러니까 이 두 후보 모두 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사실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제가 표집 정치 성향을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중도는 383명이 응답을 했고요. 보수가 334명, 진보가 316명이라 가지고 좀 골고루 지금 이 조사에서는 표집이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범여권의 그리고 범보수 계열의 후보들에게 좀 위기와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놓고 한번 돌려봤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를 놓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 대결인데 요거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49.8%로 마찬가지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21.3%, 이준석 의원이 12.4%, 기타 다른 후보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것이 다 한 자릿수였습니다. 네.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를 좀 나누어서 보면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이 34.2%,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15.7%.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보수층에서도 21.7%예요. 없네요. 예, 요거를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3자 구도에서도 중도층에서 이재명 48.8, 한동훈 27.4, 이준석 14.2로 나왔습니다. 70세 이상에서는 한동훈, 이재명, 박빙인데 연령별로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모두 다 이재명 대표가 확실한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한동훈 매우 이제 앞에 우리가 홍준표 시장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봤잖아요. 네. 근본적인 이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게 어떤 지지층의 결집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당 지지층과 그 후보와의 뭐 조화, 결집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가령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87%가 지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80% 넘으면 그 당의 지지층들이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조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3.7%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낮은데 그래도 60% 이상이니까 그 정당의 지지층들이 수용 가능성이 상당히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조사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 바꿨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6.7%만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절반도 안 되는 사람, 절반의 지지도 한동훈 대표가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많이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당내 리더십이 탄탄하지 못하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에서도 명확히 이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네. 했을 때는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길 이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뭔가 새로운 뭐 경로를 예. 탐색해 보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고민이 또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즘 지표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네요. 네. 자, 다음은 오세훈 시장을 또 넣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민주당은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박인식 에디터? 예,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넣어봤을 때의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49.2%였고요.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6%, 이준석 의원이 10.2%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개혁신당 지지층 모두 오세훈, 이준석을 각각 절대적으로 지지한 건 뭐 매한 가지고요. 네.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 나눠 보니까 보수 쪽에서 보수층 응답층은 오세훈 44.4%, 이재명 22.9%, 이준석 10.3%였고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8.8%, 오세훈 23%, 이준석 12.7%로 지지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저기 한동훈 쪽과 마찬가지로 60대까지는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높은 비율로 지지를 받았는데 70대 이상은 또 오세훈 시장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우리 토마토에서 하여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봤는데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높긴 하네요. 예,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네. 또는 보수층에서의 지지는 뭐 홍준표 시장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상당히 이제 후보로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네. 거부감이 상당히 덜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지지층까지 봤을 때는 이제 26%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사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가상 대결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는데 그러면은 1등 후보가 아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했을 때 내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모든 후보들을 놓고 하는 다자 대결이잖아요. 다 놓고 하는 거기서는 거하고. 내가 예. 뭐 4등, 5등밖에 안 돼. 그렇지만 어떤 다른 정당의 경쟁 후보 1대1로 붙었을 때 또는 이제 3자 대결을 했을 때는 네. 내가 제일 높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캠페인에서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 24.4%였는데 26%였으니까 본인이 3자 대결 각 세트 사례별로 봤을 때는 제일 높다. 제일 높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다자 대결에서는 홍준표 시장보다 높지 않거든요. 네. 아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경쟁력이 있다, 본선 경쟁력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격차가 워낙 크기는 한 텐데 그래도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차이가 나는 점이 이제 근데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해서 사실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정치인들은 오차범위 막 무시하고 무시하죠. 한 0.1%도 높아도 자기가 높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기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지금 국민의힘의 변동값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후보들의 입장은 네. 사실은 양자구도의 조사를 더 바랄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또 어제와 오늘 상황이 또 달라진 게 이 조사가 12월 말일과 그 바로 전날까지 네. 이틀을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최성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하고 나서 상황이 좀 달라진 거는 네. 오늘도 이준석 의원이 본인 SNS에 올렸지만 방금 저희가 이 앞선 시간에 잠깐 다뤄봤던 네. 윤석열 씨의 그 입장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나 그 지지자들에게 전해졌었잖아요. 그 서한이나 공식 문서를 보고 나서 이준석 의원이 SNS를 올렸는데 네. 지금 지금 급선무인 것은 윤석열의 하야다. 나는 대선 안 나가도 된다. 몇 월생이죠? 제가 정확하게 아마 생일이 4월 5월인가 예, 4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3월 31일 이전에 이제 대선이 열리면 본인은 이제 출마 못 나가는 자격을 거죠. 예.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3월 31일 이전에 대선이 열리는 게 뭐가 됐습니까? 저는 네. 대선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 윤석열의 하야가 중요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심판이 빨리 앞당겨지면 본인의 대선 기회가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차린 것 같고 40세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 출마를 하려면 우리 박영식 에디터의 아주 예리한 눈인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딱 이준석 네, 의원. 그 네. 글에 대해서 심리 상황까지 딱 이제 캐치를 하신 거니까. 네. 그 사실 지금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은 또 명태균하고도 관계성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관계 없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 네. 유승민 전 의원을 또 국민의힘 후보로 하고 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한번 돌려봤는데 요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일단 뭐 1, 2, 3위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수치상으로 조금 유의미한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48.4%, 유승민 전 의원이 16.9%, 이준석 의원이 12.2%인데 기타 다른 후보, 적합한 후보가 없음 쪽이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4%, 10.7%로 다른 조사는 대부분 한 자릿수였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이 응답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겠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니까요, 유승민 전 의원을 뽑겠다가 24.3%입니다. 아, 낮네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준석 의원이 16%예요. 다른 후보들과 맞닿았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의원이 조금 두각을 드러냅니다.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를 나눠 보면 보수가 이재명 22.9%, 유승민 22.2%. 그러니까 보수 내부에서도 이재명과 유승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대목이 좀 주요할 것 같고, 이준석 14.9%고요. 중도층으로 넘어가면 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 이재명 48.8, 유승민 17.5, 이준석 12.4%로 지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요 3자 구도에서는 전 지역, 전 연령 이재명 대표가 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영남에서도 좀 많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걸로 굉장히 지금 한 최근 10년 동안 이제 뭐 야당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특히 이제 여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사실은 강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특별히 이제 약간 좀 배신적인 이제 당에서 이탈하는 느낌을 보여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배제하는 흐름들 뭐 강해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극복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여당 후보 국민의힘 지지 그 층의 국민의힘 후보로 한 명이 딱 선정된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근데 24%밖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를 안 한다고 아닌 하니까 거잖아요. 그 당의 후보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다른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또 한 가지는 이준석 전 대표도 약간 고민이 또 되는 부분이 안겨주는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개혁신당 지지층에서 보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58.4%니까 제일 높긴 한데 유승민 전 의원이 31%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 아니거든요. 많죠.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과 했을 때는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72%를 가져갔어요. 압도적이었는데 나눠 갖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선거가 좀 늦춰져서 이제 이준석 대표 나온다, 전 대표가.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경우에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먹기식이 되겠네요.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예고하는 수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대결도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넣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개혁신당은 이준석.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네, 안철수 의원을 변동값으로 넣어봤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49.5%이고요. 안철수 의원이 14.8%, 이준석 의원은 13%. 적합한 후보가 없음 제일 높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제일 높은데 12.2%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고요. 기타 다른 후보 9.7%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또 가보면 유승민 의원보다는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더 나은 편이긴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안철수가 28.3%고요. 아이고야. 이준석이 14.3%를 보였다는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유승민 의원을 넣었던 조사보다는 차이가 좀 크게. 유승민보다는 낫다. 안철수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렇고요. 진보 보수로 나눠봤을 때 이제 보수는 안철수 24.5%, 이재명 22.2%, 이준석 11%라고 보수층 응답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7.6, 이준석 18.2, 안철수 11.8%여서 여기 중도층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대목을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좀 앞서는데 순서로 보면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이런 순위라고 봐야 되겠네요. 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 좀 달라요.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약간 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 참 후보는 만들어야 되고 조기 대선이 점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후보를 내는 게 최선입니까? 이게 정비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또 후보들마다 또 캐릭터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바뀌었을 때 어떤 사람이 정해졌을 때 다른 사람의 지지층들이 네. 이렇게 옮겨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또는 보수 성향층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선호하는 후보들이 또 분명하게 또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 명으로 정해졌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사실은 짧은 기간 안에 그것이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수용도가 높은 후보가 상당히 사실은 앞으로 주목돼서 봐야 되는 것인데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네.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각되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나는 정통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자대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 등과 지지를 나눠 갖게 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 이외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도 좀 예고될 수 있는 왜냐하면 얼마 이제 선거가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볼 수 있는 오늘 조사 결과들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좀 벌써 던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좀 이게 대선 나가겠다 벌써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이고 또 조기 대선이 사실 좀 점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인물을 국민의힘에서는 또 선택을 할까요?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현 주소로는 어떤 후보를 내도 불가능하다고 그 정도다? 보는 쪽인데 네. 그게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번 내란 사태 그리고 윤석열 탄핵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진솔한 사과나 반성 성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지금 비대위가 출범됐잖아요.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뭔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엄의 바다를 일단 건너야 되는데 계엄의 바다입니까? 계엄의 바다를 네. 못 건너버리면은 이게 아마 어떤 후보가 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다라는 대전제를 놓고 본다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긴 하다. 네. 이제 이 변화가 없다면 어렵다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구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3월 31일 이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는 전제를 하고 놓고 보면 이준석 의원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이준석 구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개혁신당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이 3자 구도화에서는 사실 피해가 더 큰 쪽은 여권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보다는 보수 쪽의 파이가 나눠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더 바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출마 자체를.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만약에 대선이 4월 네. 이후에 치러진다고 했을 때 가장 주요한 변수는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를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와 연대를 하느냐 예. 또는 후보 단일화 하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변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어떤 후보를 내놓더라 하더라도 기류를 이렇게 복원하기가 경쟁 구도를 만들기가 사실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잠깐 길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도 있는 가운데 거기서 단일화나 연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뭐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할 것이다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마 일각에 있을 텐데 우리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구상 자체가 확 깨지겠네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쪼그라든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는 뭐 사실은 불을 보듯이 뻔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막으려고 끌려고 하는 최대한 거 뒤로 가요. 아니냐. 그러니까 예. 단기간에 한다고 나중에 한다고 해서 확실한 뭔가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단기간에 하면 이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뻔하기 때문에 네. 막연하지만 어쨌든 뒤로 좀 늦춰보자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전략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략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 대전제가 이제 성립이 되려면 헌재 결정이 어떤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헌재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를 일단 지켜보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예 이제 상황을 다르게 봐서 3월 31일 이후에 이제 대선이 열리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 4명의 후보 중에 개파색이 제일 옅게 느껴지고 이준석 후보에게 그래도 좀 손을 뻗었을 때 융화가 잘 될 만한 캐릭터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 31일 이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예. 이준석이 개혁신당 후보로 이준석 의원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단일화 카드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범여권 내부를
통합을 해본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한번 맞상대를 해본다라는 그런 그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제 이건 뭐 제 뇌피셜인데요. 대개는 전략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에서도 보면은 이제 같은 정당 안에서도 캐릭터가 좀 다른 후보들 또는 지지 기반이 좀 다른 사람들을 쭉 처음부터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네. 출마를 이런 사람을 한 3명 정도를 출마를 하게 만든다. 디자인을. 예. 꼭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다음에 누가 후보가 되면 지지 선언을 받고 하면 우리 포션이 늘어난다. 이것을 이제 훌륭한 전략가들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오세훈 시장 얘기해봐야 또 사실 또 명태균 게이트도 명태균 표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 나오고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 그런 의혹과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사실 한동훈 의원, 한동훈 전 대표이거나 네.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인데 당내 경선을 또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가 또 큰 변수여서 그렇죠. 너무 많은 이 가정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 그만큼 아주 시계가 제로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논리도 없이 탄핵을 미루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